나합격 위험물 산업기사 2020년도 사회 필답형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위험물을 인하점이 낮은 것에서 높은 것 순서대로 쓰시오. 디에틸에테르, 이氧화탄소, 아세톤, 산화프로필렌 중에 품명이 이렇게 세 가지가 같습니다. 이 세 가지는 특수인화물의 품명을 가지는데요. 특수인화물의 순서는 이디아산인데 이거를 인화점이 높은 거를 위에 낮은 거를 아래에 써보면 이디아산 이 순서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화점이 높은 게 이氧화탄소고 인화점이 가장 낮은 게 디에틸에테르입니다. 그래서 낮은 게 디에틸에테르, 그 다음에 산화프로필렌, 이氧화탄소가 될 거고요. 아세톤은 품명 자체가 제1석유류이기 때문에 특수인화물보다 인화점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음 순서가 아세톤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위험물을 수납하는 운반 용기에 표시하여야 하는 주의사항. 자, 주의사항 문제가 있고 주의사항 게시판을 쓰시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게시판이라는 말이 들어간다면 이 표에 게시판으로 표시되어 있는 물기염금 또는 화기염금 그리고 이류 위험물에 한해서 화기주의 중에 한 가지를 쓰는 거고요. 게시판이라는 말이 문제에 없다면 주의사항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번의 철분은 제2류 위험물의 철마분에 해당하는 이쪽이니까 화기주의 물기염금이 되겠고요. 황리는 자연발화성 물질입니다. 3류 위험물은 전체 다 자연발화성을 가지지만 황리는 금수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류의 황림 빼고 모든 3류 위험물은 자연발화성과 금수성의 성질을 모두 가집니다. 그래서 자연발화성의 성질만 가지는 것은 황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연발화성 물질, 황린의 주의사항은 화기염금, 공기접촉염금이 되겠습니다. 아닐린은 사류 위험물이죠. 사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이기 때문에 화기염금이고요. 질산 칼륨은 1류 위험물,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이 아니라 그 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가연물 접촉주의, 화기 충격주의, 질산은 뒤에 뭔가 말이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6류 위험물에 해당하고 6류 위험물의 주의사항은 가연물 접촉주의입니다. 3번 제5개 저장 탱크에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고 주위에 방유제를 설치하였다. 자, 방유제는 그 안에 있는 탱크에서 내용물이 넘쳤을 때, 위험물이 넘쳤을 때 흘러 넘어가지 않도록 그 피해 면적을 좀 제한하기 위해서 이렇게 넘치지 않도록 담을 쌓는 건데요. 그 구조에 대한 숫자들 한번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유제의 높이는 0.5m, 한 사람 무릎 높이 정도 되는 거겠죠. 그리고 3m, 그 건물 한 층의 높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유제는 0.5m가 될 수도 있고 또는 3m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적은 8만 제곱미터인데요. 이때 단위를 제곱미터라는 거 잘 봐두시고요. 이게 이제 제조소에서 환기 설비를 할 때 환기구의 면적이 800제곱센티미터다 이런 숫자가 비슷하게 나와요. 자, 여기는 800제곱센티미터고 여기 방유제에서는 면적이 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숫자가 8만이고요. 두께는 0.2m. 0.2m면 20cm 정도 되는 거고요. 담의 두께를 20cm 정도 해야 된다. 그리고 계단은 50m마다 설치하는데 담을 이렇게 쌓았으면 담이 높으면 넘어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 넘어갈 수 있도록 계단을 50m마다 쌓아야 된다. 그리고 탱크의 개수는 10개. 그 방유제 안에 10개 이내로 들어가야 되고요. 만약에 이 방유제를 설치한 곳이 제조소라면 탱크가 1개일 경우에 탱크 용량의 0.5를 곱한 만큼을 설치해야 되고 탱크 2개 이상일 경우에 최대 탱크 용량의 0.5를 곱한 거, 나머지 탱크 용량의 0.1을 곱한 것을 더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5개 저장 탱크의 경우에는 탱크 용량에다가 1.1을 곱해 주는데 이제까지는 몇을 곱하는지가 중요했지만 2020년도 3회차 문제에서는 이 최대 탱크 용량이 몇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탱크의 용량이 내용적하고
용량하고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데, 내용적이라고 하는 것은 빈틈이 없이 꽉 채운 100% 꽉 채운 탱크의 부피를 얘기하는 거고, 탱크의 용량이라고 하면은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공간 용적만큼 뺀 것을 100% 채운 게 아닌 용량을 얘기합니다. 100% 채운 게 아닌 것은 용량이라고 하고, 100% 다 채운 부피를 내용적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100%를 채우지 않은 공간 용적이 들어간 용량에다가 이 숫자를 곱해줘야 한다는 것도 이제 새로운 유형으로 출제가 된 만큼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높이는 0.5m 이상 3m 이하로 해야 하고요. 방유제 내의 면적은 8만 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합니다. 자, 문제에 단위가 있지만 그래도 단위를 같이 써주시는 연습을 하시고요. 그리고 탱크는 10개, 그러니까 탱크 10기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4번, 위험물을 운반용기 내용적의 몇 % 이하의 수납률로 수납하여야 하는지 쓰시오인데요. 운반용기 내에 수납하는 경우는 고체인 경우 95%를 채울 수 있고요. 액체인 경우는 98%를 채울 수 있고, 알킬이 들어가는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은 90%를 채울 수 있습니다. 질산 칼륨의 경우에는 일류 위험물이고, 이 일류 위험물이 고체인지 액체인지 구분할 수 있죠. 자, 일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라고 부르니까 모두 고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염소사는 육류 위험물이죠. 그러면 고체일까요, 액체일까요? 육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라고 하기 때문에 모두 다 액체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질산도 마찬가지로 액체가 되겠고요. 알킬 리튬, 알킬 알루미늄은 고체, 액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따로 수납률이 있는 물질이라는 것을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체는 95%, 그리고 과염수산 질산은 액체니까 각각 98%, 그리고 알킬 리튬과 알킬 알루미늄은 90%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액체 위험물에는 55도씨의 온도에서 충분한 공간 용적 유지하고 50도씨 온도에서 공간 용적 5% 있어야 된다라는 말까지도 같이 체크해 두시고요. 5번, 제2류 위험물의 위험물이 되는 기준에 대해서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유황의 경우에 60%의 기준이 있고요. 순도 측정에서는 유황이 순도가 60%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때 활석 등의 불연성 물질이나 수분은 제외를 합니다. 불순물로 취급을 한다는 내용이고, 철분은 53 마이크로미터 50% 이상, 그러니까 크기가 작고 함량이 높은 것이 위험물이 됩니다. 금속의 경우에는 구리나 니켈을 제외해야 하고요. 구리나 니켈 제외한 150 마이크로미터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이상이어야 합니다. 마그네슘은 2mm 이상의 막대 모양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2mm보다 크기가 작은 것이 위험물이 됩니다. 이 위험물의 기준은 지금 2류 위험물에서는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4류 위험물은 온도에 따라서 기준이 되고, 6류 위험물은 비중이나 중량 %에 따라서 이제 위험물의 기준이 정해지니까 2류, 4류, 6류에 각각 위험물이 될 수 있는 기준을 다시 한번 시험 보시기 전에 정리하시고요. 유황은 순도 60 중량 %, 철분 53 마이크로미터 50 중량 %, 금속분은 구리, 니켈을 제외하고 금속의 분말을 150 마이크로미터 50 중량 %입니다. 자, 6번 문제 같은 경우에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었고, 그리고 필기시험 때도 사실 이 정도로 나오지는 않았었는데, 압력 수조를 이용한 가압 송수 장치는 어디서 나왔던 내용이냐면 옥내 소화전 설비입니다. 자, 옥내 소화전은 건물 안에서 그 스테인리스 문으로 된 안에 소화 호스가 있고, 그 버튼을 누르면 물이 이제 나오고, 그 물탱크와 연결이 되어서 그 안에서 이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불을 끌 수 있는 설비인데, 지금 압력을 구하는 공식으로 알맞은 내용을 골라라. 옥내 소화전은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탱크가 연결된 방식에 따라서 고가 수조인지 압력 수조인지 펌프인지 이렇게 3가지로 나뉘는데요.
고가수조라는 건 건물의 위에 물탱크가 위치한 거. 그러니까 높은 곳에 위치한 수조를 고가수조라고 합니다. 옥내소화전이 각 층마다 이렇게 있을 텐데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요. 그러면 별도의 힘이 필요가 없는 상태로 압력이 전해지는, 물이 전해지는 그런 상태라서 다른 것들에 비해서 한 가지의 항이 적습니다. 바로 낙차에 대한 항이 없어요. 낙차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힘을 받기 때문에 낙차 환산 수도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압력 수조를 이용한 것과 펌프를 이용하는 것 둘 다 별도의 모터가 필요한 겁니다. 압력 수조나 펌프는 둘 다 아래에서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모터를 통해서 아래쪽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다 보니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 별도의 힘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이 세 가지고 그리고 35m 또는 0.35메가파스칼로 들어가는 숫자는 35 계열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차이점은 고가수조나 펌프의 경우에는 단위를 미터로 쓰고요. 왜냐하면 마찰 손실 수두라고 해서 그 높이가 필요한 항들이라서 만약에 압력이 손실되었을 때 그거를 미터로 환산하면, 높이로 환산하면 얼마나 손실이 되는지를 이제 압력을 미터로 환산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압력수조에서는 메가파스칼이라는 압력의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항의 개수로 봤을 때 두 가지는 항이 3개고 두 가지는 미지수의 항이 2개고 또 단위로 봤을 때는 두 가지는 단위가 미터고 한 가지는 단위가 메가파스칼인데 P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P는 압력을 의미하는 기호인데요. 압력에 대해서는 미터라는 것과 메가파스칼이라는 단위 중에 메가파스칼을 씁니다. 자, 이렇게 메가파스칼로 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왜냐하면 이 앞에 항이 P라고 주어졌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 앞에 항이 H는 이라고 시작이 됐다면 이 미터 안에서 골라야 되는 거예요. 이 항이 앞에는 메가파스칼이고 뒤에는 미터고 이렇게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은 단위 안에서 골라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 중에서 칸이 4칸이 있는데 고를 수 있는 메가파스칼의 단위를 가지는 항은 5개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일단 0.35라는 숫자 들어가겠죠. 맨 마지막에 35 들어가고, 호스의 마찰 손실 수소압, 그 물이 호스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호스를 지나가면서 또 마찰이 생길 수 있고, 또 배관에 대한 마찰이 생길 수 있고 낙차에 대한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방수 압력은 물이 뿜어서 나갈 때 얼만큼의 압력인지를 보는 건데 그거는 물탱크에서 압력이 얼만큼 필요한지의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자, 공식에 따라서도 보시면 필요한 압력 P는 호스에서 얼만큼 마찰이 생기는지, 배관을 통과할 때 물탱크에서 옥내소화전까지 연결된 물탱크에 얼만큼의 마찰이 생기는지, 그리고 그 높이 차이에 의해서 중력에 의한 또 낙차가 얼마나 생기는지, 이거 3가지를 고려하는 거지 여기에서는 방수 압력은 물이 뿜어져 나가는 압력이기 때문에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자, 만약에 이 문제랑 비슷한 것들을 시험장에서 보신다면 같은 단위를 골라야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힌트가 되겠습니다. 단위가 같은 것끼리 골라주세요.